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1%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또 어떤 이슈가 중요한 건지 상황실을 통해서 긴급 진단해 봐야겠죠. 첫 번째 이 시간 뉴진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그것이 쏘카다. 쏘카가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 기대 때문에 오늘장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추세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난해 영업 손실에서 반전을 이뤄낸 배경을 짚어보자면 쏘카 뭘 잘했습니까? 쏘카 같은 경우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업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각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를 하고 있는데 쏘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대규모 투자 없이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적자 부분에서 흑자로 굉장히 전환을 잘한 모습입니다. 지금 쏘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카쉐어링 기업 중에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보고서 굉장히 잘 나오면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3분기에 또 계절적인 성수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이제 수익성 개선들이 맞물려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었고요. 현재 실적 상회 이후로는 먼저 외형 성장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인상을 하면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두 번째로 들어가던 이제 손실이 바로 사고비와 이제 보험료 등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미숙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 사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량 운행에 있어서 데이터화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내면서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잘 지켰던 것이 이번에 흑자 전환으로서 굉장히 큰 모습을 보였던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지금 차등 정책이나 이런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9.2% 수준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플러스 5.3%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성수기가 이번 3분기를 지나고 4분기는 이제 3분기에 대비해서 다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여전히 좋다. 흑자 전환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 둔화랑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에 그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뭔가 신차,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공유 경제 쪽으로 갈아탈까? 그럼 약간 케이카랑 다르게 쏘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야 그냥 돈 쓰는 거 웬만하면 줄일 거야. 지금 이 쏘카 시장, 공유경제 시장도 힘들 거야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맞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중고차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추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좀 가격이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점에서 다시 사보자 차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공유자동차 간편하게 초단기로 사용할 수 있는 카시어링은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 이제 쉐어링을 하다 보면 결국엔 중고차를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구매 그리고 렌터카 운영 그리고 중고차 처분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고차 처분에서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초단기 카시어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중고차 처분에서는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렌터카 비용에서 일반 렌트카 기업과 좀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월별 대당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렌트카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만 이 쏘카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챙겨오기 때문에 이번 중고차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리 크지는 않을 거다. 결국에는 수요를 아직 다 해결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 시장보다는 카시어링 업체 쪽에 수혜가 더 클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흑자 달성 기대 때문에 오늘장 오르는 쏘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룸이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조금 더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모빌리티 업체로서 굉장히 또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소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슈퍼앱이란 걸 또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슈퍼앱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 이제 그 카쉐어링을 통한 숙박 그리고 운송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차장에 요즘 그런 것들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통합을 하면서 모빌리티 업체로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주가 업사이드를 올려주느냐 마느냐의 관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카의 경우에는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목표 주가로는 매수가 22,000원 드리고 목표가로는 네. 25,0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근데 소카에 대해서 별로 투자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다른 종목,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실적 개선. 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 소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텐데 혹시 소카 말고 또 이런 기대주가 있다면은 지금 올라탈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진에어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요즘에 항공 업종이 굉장히 네. 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 쪽으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또 최근에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가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일본 쪽으로 직항으로 열리는 이제 항공 루트가 열렸기 때문에 오픈런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크게 전환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진에어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진에어도 흑자가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과 함께 볼만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진에어가 좀 많이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건 다 알아보시나 봐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펜오션도 움직인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오늘 뭐 해운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벌크 선물 동량이 좀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비대어 운임 지수가 좀 상승을 했는지요? 네, 11월 24일 저점을 찍고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벌크선을 운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 강력한 봉쇄 때문에 주가 부분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방역 완화로 진행이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일자 기준 12월 20일 기준으로 1,622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11월 저점 통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추세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4분기 운용 대수는 선대는 280척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반등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수요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결국에 본격적인 수요 증가와 물량들로 인해서 올라갈 BDI 지수도 점차 다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H&M도 같이 올라주고 있어요. 상승폭은 페노션이 훨씬 더 크긴 한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그리고 또 피크아웃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해운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그 한 줄기 빛이 그래도 이들의 상승을 조금은 견인할 수 있을지 아니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벌크선 컨테이너선?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은 다르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내부적인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여러분들 제약주들 많이 보셨다시피 아직까지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선을 운영을 하는 원자재나 곡물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벌크선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중국의 핵심 원자재인 철광석이 지금 중국 내 재고가 1.3억 톤으로 전년 대비 14% 정도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2023년 1분기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재축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봉쇄로 인해서 사실 중국 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GDP를 끌어올리고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은 그 원자재들을 이제 운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벌크선들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란 기대감은 먼저 벌크선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항공주들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 리오프닝과 항공주는 따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부적인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그 여행 수요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네, 오픈런을 할 정도로 강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선보다는 먼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벌크선 먼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크선 먼저 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을 보자. 횡보 끝에 오늘장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봐야 될지 저희 시청자분들은 페노션의 이 가격대가 좀 높은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라고 의견 주시는데, 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낮은 가격일 수도 있고, 저점을 보신 분들에게는 높은 가격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보유자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운송업 중에 최근에 중간이 없었습니다. 네. 네, 중간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다 하고 BDI 운임지수도 굉장히 하락폭 컸었고요. 다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수요는 지금보다 더 강할 겁니다. 강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팬데믹과 엔데믹 상황에서 중간이 없던 운송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기대감을 내년까지 또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6,0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을 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벌크선, BDR 운임지수의 추이를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한 때다라고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반도체 끝나지 않았다. 동진 세미캠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때문에 오늘 반도체 주들의 흐름도 좋은데 그중에서 동진 세미캠이 급등을 보였어요.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지, 최근에 뭐 삼성의 CNT 도전제 사용 뉴스도 있던데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SDI로 인한 그 수요 물량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가장 큽니다. 방금 아시다시피 뉴스 오늘 단독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 SDI 내부 관계자가 밝히기를 이제 현재 동진 세미킴이 생산 중인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도전제가 원래 1억 정도, 월 1억 정도 수요가 있었지만 50억 정도로 증설이 된 상황이고요.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이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반등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EUV라고 하는 이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본격 양산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CNT 도전제를 좀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양극재와 음극재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원가가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 적은 규모에서도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수요가 5천만 톤 정도이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7만 톤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시장에서 나눠 먹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력이 높은 업체들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국내 기업에서 CNT 도전제의 기술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노신소재, 그리고 이 동진세미캠과 LG화학인데, 이 동진세미캠이 우선적으로 삼성 SDI 쪽으로 고객사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좀 기대감이 크게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올해 4세대 EUV 포토레지스트를 본격 양산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신규 디램과 로직 공정에도 진입을 한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또 수급을 보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다른 반도체주 대비 이 지지선을 어느 정도 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동진 세미캠을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가장 강한 모멘텀, 뭐로 보시는지요? 결국에는 가장 강한 모멘텀은 이제 반도체 업황으로서의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업황이 살아나야만 그 기업들도 살아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이 사실 많이 최근에 주가 조정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만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다시 견조했던 이유가 다른 업황들과는 좀 다른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업황 선행을 5분기에서 7분기 정도 늦게 합니다. 업체 비용 지출이 늦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잘 견디고 있다 정도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행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는 잘 버텼다라는 좀 평가가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감소나 이제 투자 감축이나 아니면 생산 감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지만은 이 수요가 적은 부분에서 공급까지 줄여야만 수요적인 부분에서 가격이 살아나는데, 그 공급을 생각보다 덜 줄였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견조했고, 그리고 이 업황이 수요 둔화보다는 이제 결국엔 공급 과잉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좋다. 다만 이 안 좋은 부분,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그냥 확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텐데 천천히 죽여가니까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업황 자체가 부정적이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동진세미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서가 갖고 있는 기대감, 모멘텀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반도체 업황이 더 크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네, 의견 맞습니다. 주셨어요.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뭐 반도체 추운 겨울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 구간 동진세미캠은 접근하기 조금 걱정되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굳이 안 좋은 업황에 저희가 포트를 담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좋은 업황들이 또 많을 거고 상대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업황이 많은데 굳이 리스크를 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한 줄 평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선두 업체 공급 축소가 필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업황을 위해서는 좀 과감한 그런 감축이나 감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평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급 축소나 감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시장에서 죽일 때 그때 다시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선도업체의 공급 축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이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살아난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보고 베팅을 해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두고 보자. 그래서 오늘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신규 접근은 노 드렸습니다. 다음 타이밍을 노려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이사님과 같이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